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지금 인터넷에는 무협 배우 이연걸에 대한 영상이 넘쳐납니다. 예전에는 늙고 허약해 보였지만 지금은 활기 넘치는 청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은 아주 이상합니다. 마치 아이처럼 너무나 활발합니다. 그는 무엇을 먹었기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왠지 지금의 이연걸의 상태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티즌들이 말한 것처럼 활발하면서도 뭔가 요상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좀 너무 활발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인기 배우 우몽룡이 주택가에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2달 전인 9월 11일 새벽 북경 조양에서 37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사망 공식적인 결론은 음주 후 추락사로 범죄 혐의를 배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론은 네티즌들의 강한 회의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엄중한 공식 검열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은 부패한 중공 엘리트들에 대한 사치와 도덕적 타락 등 충격적인 사실들을 폭로했습니다. 이 사건이 전개되면서 네티즌들은 우몽룡 사건의 주요 용의자 극광광이 불법 장기 이식 산업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극광광은 누구일까요? 유명 1인 방송 이몽량은 네티즌들이 극광광의 본명이 이붕 전 총리의 손자인 이명이라는 단서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극광광은山동성 치박시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식통들은 그의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까지 입수했습니다. 제보자는 이명이 북경 선샤인 산동 주거단지에 최소 2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는 15동 701호, 다른 하나는 18동 601호로 바로 우몽룡 사건이 발생한 곳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네티즌들이 지적한 내용으로 분안성 일대에서 지광광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기업이 무려 677곳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상하 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 산업 사슬이 너무나 암울하다고 한탄했습니다. 이처럼 촘촘하고 광범위한 네트워크 속에서는 중공 권력층의 표적이 된 일반 주민들의 장기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연걸이 요즘 정말 큰 화제입니다. 온 인터넷이 그의 이야기를 하느라 떠들썩할 정도죠. 예전에는 많이 노쇠해 보였는데 최근에는 매우 활력이 넘쳐 보입니다. 외모나 피부, 전반적인 정신 상태까지 모두 예전보다 훨씬 젊어진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댓글들을 오랫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추천 영상에 홍금보와 예평 영상이 계속 뜨더군요. 정말 놀라운 건 홍금보도 예전에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 보였는데 지금은 걸음걸이도 빠르고 심지어는 펄쩍펄쩍 뛰며 권투까지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세계적 영화 배우 이연걸이 올해 8월 입원 기간에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연걸은 소림사, 황비용, 정무영웅 등 많은 쿵푸 영화를 찍었습니다. 2013년 그는 갑상선 항진증 진단을 받았고 이후 병세가 점점 악화되어 한때는 휠체어에 의지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2023년 그는 대만에서 신간 초월 생사를 출간하며 이미 자신의 장례 방식까지 정해두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바다장이든 수목장이든 모두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젊었을 때 과도한 무술 수련으로 신체가 크게 손상되었으며 촬영 중 갑자기 기절한 적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일을 겪은 뒤에는 거의 무술을 연습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올해 8월 이연걸은 소셜미디어에 병상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 속 그는 얼굴이 수척하고 안색도 창백했습니다. 그는 유머스러하게 하드웨어에 문제가 좀 생겨 공장에 수리 맡겼다라고 적으며 수년간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고생했고 그로 인해 심장에도 큰 부담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공개되자 팬들의 걱정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불과 2달 뒤 그는 다시 활기찬 모습으로 대중 앞에 등장해 놀랄 만큼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전과 이후의 모습을 비교하며 마치 60세에서 30세로 되돌아간 것 같다고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그가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며 이것이 그가 다시 건강을 되찾은 핵심 이유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연걸은 직접 영상을 찍어 해명했지만 영상 속 세부적인 장면들이 오히려 일부 네티즌들의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는 캐주얼한 티셔츠를 입고 경쾌한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며 환한 미소와 함께 활기찬 모습을 보였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는 외부에서 내가 위중하다고 하지만 사실 나는 매우 건강합니다 라고 직접 말했습니다. 이영걸이 웨이보에 올린 또 다른 영상에서는 그는 상의를 벗고 수영장 옆에 서서 준비 운동을 한 뒤 물에 들어가 수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가슴 부위가 평평하고 수술 흉터가 전혀 없음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며 자신이 어떠한 관련 수술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영상에서 사람들의 말이 참 무섭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스스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늘 여론에 휘둘리면 곤란하죠. 저는 그분을 알지는 못하지만 남의 불행을 이용해 관심을 끌려고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독립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네티즌들의 의혹을 완전히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오랜 기간 액션 영화를 찍어온 무술 배우인데 몸에 흉터 하나 없다는 게 믿기 어렵다 라고 지적했고, 또 어떤 이들은 목은 주름투성이인데 몸은 너무 매끈하다 라며 여전히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일부 네티즌들은 그의 겨드랑이에 털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인조 피부를 입고 촬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심지어 화면을 확대해본 일부 네티즌은 팔에 인공 피부를 붙인 흔적이 보인다며 해명할수록 더 의심스럽다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한편 이영걸과 배우 오경이 주연을 맡은 무협 영화 표인 풍기 대막이 최근 본격적인 홍보에 돌입했습니다. 이영걸은 11월 8일 SNS에 촬영팀과 함께 식당에서 식판을 들고 식사하러 가는 영상을 올렸고, 일부 네티즌은 그의 손목에 있던 인조 피부용 테이프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며 다시 주목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왜 매번 영상 화질이 이렇게 흐릿하죠? 이영걸의 동작과 컨디션은 전혀 그의 나이대처럼 보이지 않아요. 정말 활력이 넘쳐요. 마치 신선의 약을 먹은 것처럼 얼굴도 확 젊어졌어요. 라며 의문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심지어 이영걸이 소림무성 추풍에 심장을 이식받은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제기했지만 두 사람의 관련 시점이 맞지 않아 가능성은 낮으며 이러한 주장도 결국 잘못 퍼진 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풍은 소림사 제34대 무성으로 준수한 외모와 뛰어난 무술 실력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부산의 출연을 계기로 소림에서 가장 잘생긴 무성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7일 새벽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향년 21세였습니다. 유가족 측은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라고만 밝혔고 더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성 추풍의 시신이 고향으로 돌아간 이후 인터넷상에서는 각종 폭로성 루머들이 급속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름 끼치는 것은 사고 발생 이틀 전 무성 추풍 서성이 웨이보에 추풍의 흑백 사진을 올렸다는 점입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를 죽음의 예고로 해석했습니다. 한 내부 제보자는 추풍이 연예계에 진출한 후 금전 문제로 권력층과 갈등을 빚었으며 스스로 정직하게 살고 있으니 두렵지 않다라고 여겼지만 오히려 일부 이익 집단의 분노를 샀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연예계의 여러 원로 스타들이 역주행 회춘 현상을 보이며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영걸이 젊어진 것은 물론이고 예평과 홍금보도 놀라울 정도로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66살의 예평은 최근 도보로 루산 정상에 오르는 모습을 공개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감탄했습니다. 과거 예평은 다리가 불편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부축이 필요했고 얼굴 피부도 칙칙하고 건강이 좋지 않아 보였지만 현재는 얼굴에 생기가 돌고 활력이 넘치는 모습으로 66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40대라고 해도 믿겠다라는 반응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알아맞혀봐요. 지금 제가 어디에 있는지. 루산. 맞아요. 대단하죠? 저 66살이에요. 오늘은 걸어서 정상까지 올라왔답니다. 한때 건강 상태가 매우 우려되던 홍금보도 요즘에는 완전히 회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76살인 그가 아무리 관리를 잘했다 해도 나이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는 피할 수 없을 거라 여겼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개석상에 휠체어를 타고 등장하며 기운이 없어 보이던 그가 최근 시안에 등장했을 땐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국식 당복을 입고 나타난 그의 모습은
기운 넘치고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푸른 벽돌과 검푸른 기와 마치 시처럼 그림처럼 아름답다. 나는 지금 서한 성벽 위에서 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탐방하고 있다. 중국의 장기 이식은 항상 매우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이식 대기 기간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짧아 국제적인 회의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중국에서는 장기 적합 판정에 며칠 또는 몇 주밖에 걸리지 않는 반면 다른 나라에서는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몇 달 또는 몇 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중국의 장기 공급은 민감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입니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장기 기증자는 사형수뿐만 아니라 파룬궁 수련자, 위구르족, 그리고 정치적 반체제 인사들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인권 침해와 의료 윤리 붕괴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최근 석근평과 푸틴 대통령이 장기 이식을 통해 150세까지 살 수 있다는 내용을 비공개로 논의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대중의 공분을 샀습니다. 9월 3일 북경에서 열린 군사 퍼레이드에서 석근평, 푸틴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함께 행사장에 입장했습니다. 행사 시작 전 CCTV 생중계에는 석근평과 푸틴 대통령이 수명 연장에 대한 개인적으로 나눈 이야기입니다. 영상에서 석근평은 러시아어 통역을 통해 과거에는 70세까지 사는 사람이 거의 없었지만 지금은 70세도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석근평에게 인간 장기 이식이 계속될 것이고 사람들은 점점 더 젊어질 것이며 심지어 불로불사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석근평은 이번 세기에는 인간의 수명이 150세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근처에 서 있던 김정은 위원장은 미소를 지으며 석근평을 바라보며 이 주제에 관심이 있는 듯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인간 장기 이식 기술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며 사람들은 점점 더 젊은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영원한 생명에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자 시진핑 당수는 예측에 따르면 이번 세기 안에 인류가 150세까지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열병식 후 기자회견에서 석근평과 수명 연장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대화는 CCTV 생방송으로 송출됐고 이어서 블룸버그와 로이터 등 해외 주요 언론이 재송출하면서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그제야 중국 당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문제가 된 영상 클립을 즉시 삭제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중공이 강제 장기 적출이라는 만행을 공공연히 저지르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 네티즌은 두 독재자 모두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중공은 빈곤, 기아, 공산주의를 세계에 수출하는 것 외에도 외국 고위 인사와 정치인들에게 중국 젊은이들의 생체 장기를 수출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2019년 중국 소셜미디어 플랫폼 위챗에 150세 장수 프로젝트 광고가 널리 유포됐습니다. 이 광고는 981 고위 지도자 건강 프로젝트가 중공 최고위층만을 위한 것이며 수명을 150세까지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60년간의 중요한 성과를 강조하며 이 프로젝트는 301 병원과 군사의학원 등 군의료부대가 주도하고 재생의학, 유전자치료, 항노화 기술 등 최첨단 기술을 결합하여 당 최고 지도자들을 위한 생명 연장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중국 검색 엔진 바이두는 이전에 다음과 같이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있습니다. 981 건강 프로젝트 연구그룹은 2005년에 설립되어 5월에 공식 출범했습니다. 당시 프로젝트는 최고 수준의 의료 및 보건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중공 엘리트들이 특수장기를 이용한 수명 연장에 의존한다는 온라인상의 회의론이 제기되면서 앞서 언급한 광고는 차단되었고 바이두는 더 이상 981 건강 프로젝트 관련 정보를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